자,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저 송진규 선생님입니다. 어머님들 그 혹시 지금 그 비디오 좀 괜찮으시면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강사를 해서 제가 학생들이랑 이렇게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 버릇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으면 말씀을 잘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비디오를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끄러우시군요. 지금 그 지난번에 여름방학 그 시작하기 전에 설명이 한번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제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오늘은 지금 현재 듣는 어머님, 그 학생들 어머님들이 계셔서 좀 이제 제 수업이 어떻게 하는지 좀 아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좀 편한 것 같고, 저도 제가 23년간 수업하고 설명이 하는데 항상 설명할 때마다 약간씩 떨리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무섭게 하고 계시면 제가 떨려서 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밝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일단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cricket mentioned 잘 들리시죠, you 어머님들? 네. 엄마가 안 전화번호를 따로 켜주시는데 줘야 되는 거지. 되도록 그 비디오는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이 할 게, 사교육비혁명 1회 1만 원 자간 서바이벌 수학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 중에 저희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 오신 어머님들 계시죠?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 계셔서 제가 누군지 간단하게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잠시만요.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제 이제 프로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23년간 수능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EBS 아시죠? 그 다음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스카이드 비상에도에서 인강 온라인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시는 사이트에서는 제가 다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남 대성학원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 이제 제일 최상위권 재수생들이 모여 있는 데인데 여기서도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EBS 강의할 당시에 제가 수강률 1위였고, 네, 젊었죠? 저 때는 좀 저같지가 않지만 수강률이었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당시 수업할 때도 전 과목에서 성장률 제가 1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나 봐? 강남 엄마도? 대성학원 그 재수종합반 거기서도 제가 강의평가 전 과목에서 수학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1등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좀 쑥스러운데. 네. 제가 그렇게 막 딱딱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머님들 표정 보고 제가 좀 그 표정에 따라서 제 얘기가 좀 잘 풀리냐 안 풀리냐 결정되니까 잘 좀 봐주시고요. 서준이 어머님 혹시 지금 같이 계시나 봐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영상 순서가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아마 좀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지금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처음 오신 어머님들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순서는 이제 2학기죠. 2학기 수업 과목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특징.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관리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과목별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여기가 한티역 대치동이거든요. 여기 현장에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뭐 사교육비 혁명, 기회평등 1회 1만 원이라고 제가 했는데 제가 이거 올해 처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오랫동안 23년간 강의하면서 저의 원래 꿈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신 게 좀 그렇지만 저는 원래 EBS 강사를 하면서 은퇴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강사 나부랭이지만 좀 뜻깊은 걸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지금 뭐 EBS까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진짜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 딸한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빠는 학원 강사하면서 돈만 벌었어?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아빠가 이 사회에 좀 교육에 좀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게 꿈이었거든요. 제 꿈은 한 달에 목표가 수강료가 4만 원이에요. 지금 8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어, 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빠 실현한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미쳤어? 돈 벌어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꿔왔던 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사실 대치동에 이강학원, 현탑학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유명한 학원들인데 여기서 제가 코로나 전까지 대표 강사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수업, 지금 하는 똑같은 수업을 그 1회에 8만 원에 했던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64만 원. 그러니까 현장 수강료. 그거랑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재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싸구려 수업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경험이 있으잖아요. 이게 수업을 해보면 싸는 게 비지떡이다. 수강료가 싸면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수업 이거 들어오신 어머님들 중에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 어머님도 계시니까 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채팅창에다가 어머님들이 뭐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런 건 좋은 것 같다 이런 칭찬도 해주시면 지금 새로 오신 어머님들한테 제가 좀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특징은요. 일단 칠판 수업이 아니고요. 제가 줌 수업인데 그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훨씬 더 제 생각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칠판보다. 칠판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줌 수업에서 이제 단점은 애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집중을 안 하지 못하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는 거고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제 생각에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줌 수업 많이 해보셨지만 못 믿는 게 애들이 막 졸거나 집중 못하거나 이러실 텐데 저희는 제가 수업 시간에 교재에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애들이 필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다 필기한 걸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 띄워놓고 제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보여? 이런 식으로 수업을 띄워놓고 하는 거고 오늘 어머님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뭐 적거나 이러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거 다 올려놨거든요. 시간표나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 보시고 그냥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애가 수업은 이런 식으로 듣는 겁니다. 애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카메라 켜고 현장에서 있듯이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 비디오 못 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 애들 수업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컴퓨터가 제 여기에만 몇 대가 있냐면 어머니 안 보이시겠지만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대를 다 켜놔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애들을 다 모니터하거든요. 저만 모니터하는 게 아니라 조교가 2명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모니터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딴짓을 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듣고 방금 전에 우리 자녀분이 있었던 어머님도 계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초상권 침해라는 거 아는데 이게 얼굴을 다 가릴까 하다가 그러면 약간 AI 같을까 봐 일단 그냥 했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후에 필기를 이렇게 해갖고 바로 제출해야 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딴짓을 할 수 없고요. 이게 제 교재거든요. 이 교재에 이제 애들이 다 필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교재는 잠깐 보여드리면 어, 그냥 시중 교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비어 있어요. 공간이. 이게 비어 있고 이건 이제 뭐 센수학에 있는 문제들도 제가 대표용은 다 넣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돼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여기다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지에다 적는 건 아니고 저희 교재 이게 제가 메가스터디 강의할 때 메가스터디라고 아시죠? 제가 그 1등 할 때 이 교재를 했던 거거든요. 개념을 말하다. 그래서 이 교재랑 그 다음에 애들이 필기 못할까 봐 강의 노트라고 해서 제가 다 필기해 놓은 노트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기 내야 되고 끝나고 나면 그날 그러니까 수업 전일 그 다음 시간 수업 전일 와야지. 12시까지 그리고 이준아 사진 잘 갖다 놔. 네, 오디오가 계시네요. 아빠. 괜찮아? 네. 그 숙제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숙제 제출할 때는 저희가 이제 센수학이 부교재인데 센수학에다 푸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워크북이 다 나가요. 스프링으로 된 거.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 편집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줄 여기다 이렇게 일일이 다 써야 돼요. 그냥 센수학에다가 하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풀이를 우리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런 워크북이 제공이 되니까 여기다가 다 풀고 오답 정리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돼요. 다 해서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조교들이 꼼꼼하게 다 보고 피드백을 해주고요. 지금 방학 때도 이걸 했는데, 이게 이제 학기 중에는 제가 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업이어갖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꼼꼼히 다, 방학 동안은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 이제 다음 주부터 학기 중에는 제가 낮에 수업이 없거든요. 재수생들 요새는 안 가르치기 때문에, 낮에 제가 일일이 꼼꼼히 다 볼 겁니다. 다 봐서 애들이랑 소통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 제출하고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뭐 수업을 안 듣는다, 잘 집중을 안 한다든가 숙제 안 한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여름방학에도 수업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수업이 좀 다르다.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어머님들은 좀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지. 애들이 그냥 동네 일반 학원들이랑은 다르다. 라는 그죠. 많이 끄덕여 주시네요. 제가 그래도 23년간 강의했고 나름 1타 강사까지 했었던 사람이라서 강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고등학교 수업은 특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관리까지도 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써주시고 계셔서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게 중수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지각 결석을 2회 이상 무단으로 한다 그러면 아웃이에요. 아웃시키고요. 저희 이번에 여름방학에 한 70명 정도 수업했거든요. 여러 반 이제 반마다 이제 좀 다르긴 한데 근데 2명 솔직히 말씀드리면 2명 아웃됐어요. 한 일주일 안에 2명이 아웃됐는데 그 친구들이 숙제를 제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저희가 12시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저녁. 근데 12시 1분에 제출했다. 그래도 경고입니다. 뭐 얄짤 없어요. 그냥 저희는 이제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12시에 저희가 검사하는 건 아닌데 그 다음날 검사하는데 기록이 남잖아요. 저희 단톡방에 올라온 게. 그래서 12시 1분이다 그래도 경고예요. 그래서 2회 경고 받았다 그러면 아웃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명 다 아웃시켰어요, 진짜.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이 친구는 숙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 도움이 안 되니까 뭐 그래 2명이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자습 시간에 비학습행이 2회에 걸리면 아웃인데 이런 친구는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딴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뭘 적어야 되니까 딴짓을 절대 못하고요. 자, 그래서 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한 번 경고, 그 다음에 2회 경고 맞으면 아웃입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은 냉정하게 아웃시켜야 되는데 사실 2회 경고 맞은 친구도 있었거든요. 이번 여름방학에 사실은 저희가 매일 수업을 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매일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몇 시간씩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경고를 2번 맞은 친구가 있는데 그럼 문자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한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문자로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 1회 경고됐습니다. 한 번만 더 경고받으면 수업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 가거든요, 어머니한테. 그리고 2회 경고받으면 수업을 참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막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머님이랑 상담을 해서 학생이랑 뭐 한 번의 기회는 더 주거든요. 원래 안 줄래다가. 그래서 기회는 주는데 그래서 2회 경고 맞고도 원래는 자르려고 했는데 못 잘랐던 친구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좀 웃긴 얘기인데 저희 아들도 이 수업을 듣거든요. 저희 아들도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대치동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제가 개인 과외해 줄 것 같죠. 전 절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아빠가 아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경험해 보셨죠? 그 친구도 여기 들어와서 중수업으로 들어요. 개인적으로 절대 안 가르쳐 줘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싫은 뭐 이렇게 뭐 경고 이런 거 해도 제가 안 해요. 저희 조교가 해요. 그래갖고 조교가 저한테 선생님, 제 아들 경고 1회 경고인데 12시 5분인가 됐대요. 어떻게 그럼 경고 처리해? 얄짤 없어. 그래 2번 하면 걔도 아웃이야. 내 아들이지만 진짜 못 들어. 그랬는데 이 친구가 방학 동안에 중간에 또 어디 무슨 에버랜드를 한번 갔다 온 날이 있어서 숙제를 늦게 냈어요. 전 몰랐어요. 늦게 낸지. 근데 조교 선생님이 저한테 2회 경고를 날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학부모 공유방에 가거든요. 그 카톡으로. 근데 우리 아들 엄마한테 간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땡땡땡 친구 2회 경고 받아서 수업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생님과 상의하세요라고 간 거예요. 근데 저녁에 그 엄마도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난 몰라. 뭐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아빠 나 2회 경고인데 아빠가 아빠랑 상담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랑 상담해야 되는 거죠. 당신의 아드님이 경고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럼 저 혼자 이렇게 상담해야 돼요. 죄송해요. 재미없으신가요? 네, 여하튼 한 번 기회를 더 줬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자, 그렇게 됐고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하고요. 프리미엄 관리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1회에 10,000원인데 1회 2만 원인 반이 있는데 같은 반인데요. 뭐냐면 아까 숙제 관리까지 해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톡방이 3개가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반별 단톡방은 이제 뭐 수원, 개념반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는 반마다. 그 다음에 개인 학습방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랑 그다음에 조교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조교가 저희는 4명이거든요. 4명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학생
그 개인 학생. 이렇게 들어와 있는 방이 개인 학습방이고 여기다 숙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도 여기서 받고. 자, 그 다음에 이 학습 공유방 있죠. 학습 공유방은 프리미엄 반만 운영이 되고요. 제가 방학 때는 방학 특강했던 어머님들은 다 이걸 해드렸는데 원래 안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방학 특강 매일 하는 거라서 제가 그냥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프리미엄 반만 가능하게 되고요. 이 공유방은 뭐냐면 저랑 조교들이랑 조교 선생님들이랑 4명,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이 들어와 계신 거 아니면 아버님. 그래서 이 학습 공유방에 애들이 숙제했던 거,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봤던 거, 성적표, 분석표, 그리고 그 필기 내용까지 하고 다 보내드려요. 그냥 싹 다 그대로. 애들 그 사진 친구 있죠? 아까 요거 내야 된다는 거 있죠? 요거 다 보내드려요. 어머님한테. 다 보내드리고 분석표랑 이런 것까지 다 보내드려요. 그게 이제 프리미엄 관리반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관리반은 수업 전에 3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일반 반은 시험 안 보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관리반 시험 보고 그거에 대한 오다클린이나 분석표를 다 제공하고 엄마한테 다 일러요. 얘 60점 맞았대요. 그래서 매일 읽습니다. 매일. 매일 읽고 수업 끝나고 10시에서 10시 반까지 자습해야 돼요. 프리미엄 관리반은. 그러니까 일반 반은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는 거고 숙제 관리는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반만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걸 유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는 처음엔 일반 반뿐이 없었어요. 그냥 수업 듣고 숙제 관리하고 이런 것뿐이 없었는데 어머님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좀 애들 끝나고 숙제하려고 하니까 계속 미룬다. 그래서 끝나고 남아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요 반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까지 해갖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 본 거, 성적 분석표, 그다음에 숙제한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여기에 그 이렇게 3장 보내는 게 아니라 애들이 했던 자료를 다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보내드려요. 뭐 애들 숙제 어떻게 했나, 애들 푼 것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잠시만요. 말씀을 드리면 그냥 되게 열심히 한다. 저희 되게 열심히 수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그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2학기 시간표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거의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나중에 참고하셔도 되고 일단 지금 보시면 개념반을 4개가 다 깔려 있고요. 수학상, 수학하, 수학2. 근데 개강 날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수학원 개념반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 날 하는 이유가 이게 수학하 하던 애들이 있어요, 지금. 수학하 했던 뭐 지금 들어와 계신 어머님들 중엔 도엽이랑 뭐 그런 친구들이 수학하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끝나고 이어가는 수원으로 가는 반이라서 9월 15일부터 하는 거고 규민이도 지금 수학하고 있죠. 그런가요? 여하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바로 개강이에요. 수상은 다음 주부터 개강입니다. 수학상 개념반, 그 다음에 29일 이렇게 개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개념반 수업들은 어머님들 좀 죄송한데 다 지금 방학 특강 때 했던 것처럼 영상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했던 거를 그 지금 수업 시간이 6시 여기 보이시죠? 55분부터 이 정도 되는데 이건 정확하진 않고요. 그때그때 약간씩 좀 다른데 시작은 정확합니다. 요때 수업을 하는데 제가 방학 때 어떻게 했냐면 영상을 틀어주고 제가 실시간으로 했던 거 그리고 제가 들어와 있고 조교들이 들어와 있어서 같이 감시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끊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개입도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방학 때 처음 해봤는데 애들한테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실시간으로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또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중간에 이 휴강 날짜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내신 기간 때문에 휴강을 하는 거긴 한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달라요. 내신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걸로 한 건데 이건 좀 이따가 시간표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심화반이 다 있습니다. 심화반. 이건 주 1회고요. 수상, 수화, 수원, 수투. 제 얼굴을 좀 줄일게요. 심화반이 있는데 이 심화반은 주 1회인데 개강들은 이때 시작을 하고요. 이거는 거의 다 실시간입니다. 이건 녹화된 게 없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찍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는 거고 수하심화만 영상 수업이고요. 이것도 수업은 요때고 요게 아니죠. 요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험 본다는 거 있죠. 30분 전에. 이 프리미엄 관리반. 그러니까 수업만 들으시면 저 위에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한 달에 4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해에 10,000원이니까. 그죠? 프리미엄 관리반을 하셔도 8만 원.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수상심화는 블랙라벨이고요. 나머지 다 일품입니다. 그리고 블랙라벨이랑 일품이랑 난이도가 비슷비슷해요. 블랙라벨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 계신데 일품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수업은 어느 정도 친구들이 들어야 되냐면 센 수학 있죠. 그러니까 센 수학에 있는 비스템 문제를 한 응. 8, 90%는 지 혼자 풀 줄 응. 알아야 돼요. 알아. 그 정도 되는 실력에 있는 친구들이 듣는 거지, 저 개념 한번 했으니까 심화해야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념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건데, 자, 제가 좀 요걸 또 보충 설명드릴게요. 이게 달력이거든요. 이것도 네이버에 그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제가 약간 성격이 되게 그 MBTI로 따지면 그 극 J예요. 극 J. 그래서 저는 1년치 계획을 다 안 짜면 하루도 못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완전 계획형 인간이라서 매일매일 수업할 거랑 숙제랑 1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신기한 인간이죠. 안 그러면 저는 답답해서 못 사는 스타일이라서 애들한테도 그런 걸 좀 강요해요. 계획장을 좀 강요하긴 하는데 애들마다 좀 성향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12월까지 수업 계획표가 다 나와 있고요. 요거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수투 개념반을 하는데 아니, 수상 개념반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월급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념반을 하다가 요때 이제 내신이라고 휴관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요때가 휴관이 아니고 나중에 뭐 그 전에 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수업들은요 얼마든지 약간 융통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9월달 좀 처음 시험이 빠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3회 정도는 제가 시험 끝나고 듣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끝나고 들어도 되고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때 아무리 휴강이라도 저희는 이 줌을 열어놓거든요. 그때 와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으면 안 되고 언제 들어올 건지. 그러니까 요일은 자기가 정하면 돼요. 뭐 월급만이지만 자기 영상 듣는 거는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월까지 이 스케줄은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조정하면 되는데 이런 건 안 돼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딴 건 안 돼요. 컨디션 이런 거 말고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시험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일정 때문에 좀 조절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랑 상의해서 제가 다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업 이 시간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방학 동안 이게 고민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수상 수화를 저랑 했는데 그죠? 수원을 하고 싶은데 얘를 믿지를 못하겠어. 그죠? 좀 다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수상을 개념 수업을 또 듣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계속 애들한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센보다는 가벼운 책이 있어요. 능률에서 나온 스코어스피드라고 있는데 제가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이건 제 워크북이고 잠시만요. 여기다가 잠시만요. 요 책. 이 책이 스코어 스피드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수학 상 그러면 12강이에요. 그러니까 센 수학보다 한 3분의 1 정도 양인데 되게 문제들이 괜찮아요.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복습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주 1회 정도만 해서 한 두세 시간?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도씩 해서 12주를 하면 복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근데 시중책이라서 풀이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애들 저희 현장에서 했던 애들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크북이 있거든요. 스코어 스피드. 그래서 아까 센수학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워크북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수업하는 건 아니고 각자 풀고 오답 정리해서 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건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원을 하고 싶은데 수상화 복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제가 그럼 언제 할 거냐 한 강씩 계획표를 짜게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날 줌 독서실에 들어와서 하든가 아니면 숙제에서 내든가 해갖고 내야 되죠. 그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수상화 다시 수업 듣기 좀 부담되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수상화 센 수학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 수원도 어느 정도 했다. 그런 친구들은 이걸로 복습하면 이 책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부담도 덜하고 효과도 되게 있더라고요. 제 아들도 이걸로 다 복습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좀
거기 네이버 블로그에는 없는 거라서 메모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 복습 프로그램 중에 여기다 써놓을까요? 뭐 복습 프로그램으로 스코어 스피드라는 책을 제가 관리를 해준다. 아, 그리고 어머님들 시중 교재들 있잖아요. 제가 워크북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중 책은 다 사셔야 됩니다. 사시고 워크북은 따로 숙제는 워크북에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중 교재까지 안 사면 일단 해설지는 제가 안 드려요. 그러니까 시중 교재가 있어야지 해설지를 볼 수 있고 시중 교재까지 제가 안 사면 저는 이 출판사에 고소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 교재는 죄송하지만 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신사고나 능률이나 고소당하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요 복습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들은요, 개념을 말하다는 제 교재. 이게 제 교재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빈 공간에 자기가 필기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제출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다 손으로 쓴 필기 노트가 있어요. 좀 작은 책. 이거를 또 보내드려요, 같이. 그러면 필기 못한 거나 나중에 이것만 보면 되게 예쁘게 필기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보고선 나중에 좀 복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센수학이 부교재고요. 이건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되는데 대신에 저희는 워크북을 나눠준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센수학은 이런 식으로 대표용은 제 교재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B단계 대표용 아시죠? 그건 다 풀어주고요. 나머지 숙제 이렇게 다 해서 아까처럼 내야 돼요. 근데 이 센수학 숙제를 낼 때요. 잠시만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 워크북이거든요. 워크북 저희가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넘기면 이런 식으로 A단계부터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풀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책에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다 저희가 재편집한 겁니다. 애들이 다 풀 공간을 만들어준 거고 A단계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안 풀어주고요. 그냥 제 교재에 쉬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제 교재에 이 B단계의 대표용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나머지 이 유형에 대한 나머지 문제들을 숙제로 해서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는 건데 이 숙제 양을 제가 학생들마다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B단계의 모든 문제를 다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서 난이도 3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아, 선생님 저는 좀 처음 하는 거라서 3까지는 안 할게요. 그런 친구들은 그 전에 제가 조사해서 이런 거 봐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숙제 양을 좀 조절해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한 번에 숙제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이 있거든요. 숙제하는 스타일이 이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급이다 그럼 초급에 맞게 숙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C단계 있죠. C단계. C단계는 선택입니다. C단계는 할 친구들만 해서 내시면 돼요. B단계까지는 필수고 C단계는 선택이에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급육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아까 그 심화 수업은 블랙라벨이나 일품으로 하는 거고, 이건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개념은 막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해주고 개념은, 그 다음에 심화 유형을 어떻게 접근할 걸지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근데 그 아까쯤에 센 수학 있죠? 그거는 복습이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복습을 숙제로 하는 거라면 이 심화 수업은 예습이에요. 수업 전에 12시까지 그 다음 시간에 할 걸 미리 풀어서 내야 돼요. 심화 수업은. 미리 풀어서 내고 거기서 어려운 문제들 제가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심화 수업은 목표가 뭐냐면 애들이 고민하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개념을 복습하는 게 위주가 아니에요. 이건 사고력 키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념 수업은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습을 하지 못하는 친구면 이 수업은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예습이기 때문에 오답 정리까지는 안 합니다. 그냥 문제만 풀어갖고 내면 돼요.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애들이랑 같이 자세히 얘기해 줄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갖고 이제 중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가 이제 대치동 한티업 옆인데 저희가 이제 스터디 카페랑 온라인 줌학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이 스터디 카페도 있고 온라인 교육학원으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사시는 거나 현장에 오실 수 있는 친구들은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뭐 24시간 운영인데요. 스터디 카페니까. 근데 여기는 일반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부하는 데는 아니고요. 저희 수학 학생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나 와서 막 공부하고 가고 이런 데가 아니고 저희 학생들만 관리형으로 하는 데고요.
보통 이제 수업은 와서 자습하는 건 언제 와도 상관없고요. 주말에 와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와도 되고요. 수업은 4시부터 10시까지고요. 수업 방식은 계획표를 짜고 담당 선생님이 배정이 돼요. 저 말고 조교 선생님이 뭐 가윤이다 그러면 가윤이에 대한 담당 선생님이 붙어서 스케줄표를 짜주고요. 수업은 여기 와서 수업을 듣더라도 줌 수업이에요. 제가 하는 줌 수업을 듣든가 중등부권은 부원장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중등부권은 1대1입니다, 이건. 저처럼 같이 이렇게 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는 건데 이것도 줌 수업이고요. 그래서 교육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는 거고요. 고등부 수업은 이제 저랑 계획표 짜갖고 뭐 영상을 듣건 줌 수업을 듣건 뭐 아니면 내신 대비 문제를 풀건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 학원이. 대치동에 있고요. 롯데백화점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 애들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자기 자리에 수업은 듣는 거예요. 듣고 계속 중간중간 담당 선생님이나 그 부모님한테 1대1로 이렇게 체크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되게 여기 오는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숙제도 여기서 다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 안 하면 집에 안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10시에 문 닫고 이런 거 없거든요. 숙제할 때까지 다 하고 와야 돼요. 저도 막 11시, 12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계획표를 짜고요. 다 짜줍니다. 맞춤 계획표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월화, 목금으로 온다. 그리고 이건 수강료가, 이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아까 중수업 수강료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중등부는 48만 원, 고등부는 56만 원. 이건 수업료랑 스터디 카페 이용료랑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은 뭐 월화수목 금토일 다 와도 돼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냥, 아까 그 중수업을 들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그냥 다 토탈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플래너라는 걸 저희가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플래너인데 여기에 계획표를 이렇게 짜줘요. 그러니까 짜주는 게 아니라 같이 짜는 거죠.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계획표도 여기다 짜야 돼요. 짜서 여기 와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집에 가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는 끝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개강이라서 저희가 이제 교재를 인쇄를 맡겨야 되는 관계로 일단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내일이 광복절이죠. 내일까지 고민하시고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문자 간 거에 그 네이버 폼이 있거든요. 신청하는데 거기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요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보이는데?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기 신청서 이제 네이버 여기 신청하시면 되고 학생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으시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8개 반이었잖아요. 아까 개념반, 심화반 8개인데 왜 16개냐면 일반 반이랑 프리미엄 반을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거고 여기에 이제 금액이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아이고. 여기 17만 5천 원 수학상 1번 써져 있죠. 이게 토탈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수학상이 26회였잖아요. 12월까지. 12월까지 26회 중에 절반만 일단 우선 내시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부담되실까봐. 그죠? 그러니까 절반씩 저희는 수강 등록 받거든요. 그래서 13회 등록하시고 나중에 13회 끝나고 다시 등록하시면 돼요. 17만 5천 원. 이게 아마 10월 중순까지 가격일 거예요. 10월 중순까지 가격. 그러니까 뭐 그죠? 그리고 프리미엄 반은 그 아까 회당 2만 원이라서 13회니까 뭐 한 두 달 좀 넘겠네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금액이 다 있으니까 뒤에 끄는 상세 내용이고 어머님들은 여기 보이시죠? 그냥 이 금액 앞에 있는 금액만 보시면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금액들만 보시고 요거 체크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맨 위에 있는 거 요 두 개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 요건 체크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계좌랑 이런 거 복사라고 넣는 거니까 요건 제발 체크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나중에 좀 복잡하게 보여서 저희가 세 번째 거부터 체크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말씀을 거의 다 드렸고요. 그러니까 채팅창 질문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에다 올리셔도 되고 오디오 켜놓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일단
아, 네네. 선생님 수업 정말 감사합니다. 수업 너무 좋습니다. 다들 너무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 수업 많이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인지 황소 모두 다녔는데, 제가 읽어드려도 되는 건가요? 프라이버시가 괜찮은가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심화 과정에 필요한 스킬 등 무척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인재 황소 이런 데보단 제가 훨씬 더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자, 그 다음에 모든 강사하시고 인강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관리가 너무 철저해서 수업 효과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아이들 주시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한 명이라도 딴 데 보고 있으면 수업을 멈춰요. 멈추고 다시 카메라 정돈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큰아이 자강쌤 덕에 수학 이거 말씀드려도 돼요. 3, 4등급에서 98, 99 나왔어요. 아, 네, 누군지 제가 알죠. 작은 아이도 도움 크게 받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기대 이상. 제가 원래 질문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아까 써놓으신 것도 있네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기대 이상이에요. 공부도 동생도 공부해볼까 합니다. 기대를 별로 안 하셨나 봐요. 기대 이상인 거 보니까. 네, 전 특강반이었는데 아이 숙제한 거 다 점검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했어요. 역시 수업에 애정이 많으셔서 달랐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녹화본으로 해보았는데 형광으로 하는 착각이 들었어요. 근데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모니터로 아이들 상태 점검해 주시니까 일면 더 좋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이제 강의 내용 신경 쓰잖아요. 근데 영상 틀어줄 때는 제가 계속 애들만 보고 있거든요. 제 내용 들으면서. 그러니까 관리가 좀 더 저는 잘 되더라고요. 스코어 스피드 과정은 수업 신청 목록이 없는데 개별적으로 일정하게, 네, 네. 스코어 스피드는 제가 등록하시면 다 여쭤볼 거예요. 스코어 스피드 하실 거냐고. 그럼 그때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네요. 이거 메모를 해두셔야겠네요. 스코어 스피드 워크북을 받으실 어머님들은 그 신청하실 때 그 문자 거기 보내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스코어 스피드 수 원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교재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 워크북 교재가 그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을 같이 해갖고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무료로 드릴까요? 뭐 헷갈리셔갖고 입금 안 하시면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근데 10,000원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청하실 때 혹시 스코어 스피드 왜냐하면 교재를 따로 보내드리기 힘드니까 사실 어머님들은 스코어 스피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학 특강 수학 너무 좋았습니다. 학기 중에는 못 들어서 겨울방학도 꼭 시청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토요일, 일요일 특강.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기획을 안 했었는데 두 분 정도 어머님들이 시간표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상을 듣고 숙제 제출하고 이런 거 안 되겠냐고 여쭤보시는 어머니 두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확답을 못 드렸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만약 이 수업 못 듣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상을 받아서 보고 그런 거를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학기 수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질문이 있습니다. 수학하시면은 수요일 영상 수업인데 혹시 요일을 변경해 듣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건데 지금 방학 때도 그런 친구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수목 수업인데 화수목을 연달아 하다 보니까 화목에 수투하고 수요일날 수상 심화하고 이랬거든요. 두 과목 세 과목 듣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연달아 숙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수요일 거는 주말에 들어도 되겠냐 그래서 주말에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숙제를 내고 따로 시험 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랑 상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딸 선생님 덕에 고등수학 선생 잘 따라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이뻐하는, 물론 다 이뻐하지만, 이씨야. 그 다음에 서준이 저도 요일 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네네네. 그건 저랑 상의하시면 되고요. 모든 수업은 원장님 수업 영상인 건데, 그럼요. 전 제가 다 수업, 그 재교재를 남들이 못해요. 저도 원래는 이거 코로나 때부터 하면서 이게 괜찮아서 그러니까 선생을 뽑아갖고 연습을 시켜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다 포기했어요. 이게 제가 가르치는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젊은 선생들을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명 좀 연습을 시켜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몇 년을 연습을 시켜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화 규제는 확정인가요? 네, 확정입니다. 우리. 수상은 블랙라벨이고, 수하, 수원수투는 다 일품입니다. 정해져 있는. 저 워크북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상 일품은 왜 없는지 여쭤보신 어머님들 그때 계셨는데, 수상 일품도 수업이 있어요. 제가 했거든요, 이미. 방학 때. 그래서 뭐 영상으로 수상 일품을 같이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수상 일품을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심화 수업도 수업 전에 항상 테스트가 있는지, 네, 당연히 있죠, 원래.
6시부터, 그러니까 30분간 시험이 있고요. 그게 이제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못 들으면, 못 듣는 친구도 주말에 들으면 그 시험을 봐야죠, 원래. 원칙적으로 보고 시험도 내야 되죠. 네. 수화 불라 언제 할, 수화는 블랙라벨은 저희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예비고1 어머님들이 굉장히 계실 텐데, 저는 수학까지 블랙라벨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사실 수상도 저는 그렇게 심화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능 전문 강사라는 걸 아시죠? 제가 23년간 수능만 강의한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수능 전문가.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EBS 이럴 때도 전 수능 강의만 했어요. 그러니까 중등부 선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마다 되게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중등부에서 뭐 심화까지 해야 되냐, 뭐 중등부 과정을, 그리고 수학 상을 10번을 보고 막 블랙라벨까지 몇 번 풀어야 되냐 이러는데 저는 완전 반대합니다. 중학교 거는요, 절대 저는 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거는 센 수학까지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1품 정도만 풀면 돼요. 중학교 거는. 1품 정도만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내신 적당히 보시고요. 그냥 90점만 넘으시면 돼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90점 맞는 거랑 100점 맞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을 100점 맞아야 된다 이런 말하시는데 그건 중등부 선생이에요. 제가 좀 약간 건방지게 얘기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시잖아요. 중학교 거 내신을 100점 못 맞으면서 어떻게 고등학교 올라가고 1등을 맞겠냐. 중학교 내신을 누가 그렇게 심화까지 다 공부를 합니까? 그 시간에 물론 하면 나쁠 건 없죠. 근데 그 시간에 고등학교 심화를 하는 게 낫죠. 그리고 특히 수상은 제가 블랙라벨까지 하는 이유는 내신 때문이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아직 버리지 못했잖아요. 중등부 어머님들. 근데 곧 버리게 돼요. 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보면 버리게 돼요. 특히 대치동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내신을 다 챙길 것 같죠. 제 아들 중3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님들. 아직 고등학교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버렸어요, 내신. 그래서 저는 수상을 그렇게 올인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수원 수투를 오히려 더 올인시켜요, 지금. 저희 아들도 수원을 지금 두 번이나 했거든요.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대치동이 아니라 약간 내신을 챙겨야 되는 학교는 수상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수학까지 그렇게 블랙라벨로 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수상까지만 그렇게 하셔서 내신 챙기시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를 열심히 하세요. 그게 수능 과목이에요. 수원 수투가 정말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거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중에 2학년 올라갈 때 하려고 못합니다. 너무 양도 많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제 생각이었고요. 이건 좀 제 내피셜입니다. 다른 선생님들 제가 너무 이렇게 비난한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 고등부 전문 선생으로서 수능 전문 선생으로서 저도 이제 고1 내신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신 챙겨갖고 대학 가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방 학교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 수상 개념 특강 들었는데 수상 심화 신청을 했으나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 다음 강의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럼 차라리 수하를 하세요. 수하를 하시면서 수상을 심화는 안 되고 한 번 했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친구도 있죠. 센 수학을 했는데 숙제할 때 보니까 얘가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B 단계에 한 80%는 다 맞춘다. 해설지 안 보고. 그럼 심화해도 돼요. 얘는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애죠. 근데 했는데 숙제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 B 단계 하는데 막 해설지도 많이 참고해야 되고 이러더라. 이런 친구들은 수하를 차라리 진도를 나가고 수상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복습 프로그램 있죠. 스코어 스피드. 그걸로 복습을 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래 복습 정도를 한 번 해야지 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친구들 중엔 센 수학 한 번 하고 심화로 넘어올 정도의 친구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수상을 한 번 더 하시든가. 저희 아들은 수상 개념 수업을 다 2번씩 했어요. 수상화, 수원수도 다 2번씩 했거든요. 물론 걔는 좀 수학을 잘 못하긴 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다 2번씩 했는데 그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상 블랙라벨은 스텝 1, 2, 3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갈까요? 스텝 1, 2, 3 중에 스텝 1은 제가 수없이 안 풀어줘요. 그냥 자기가 풀고 오답 정해야 되고요. 2, 3는 제가 거의 다 풀어줍니다. 2, 3는 제가 거의 다 풀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풀어주는데 중간중간에 막 그 종합 실전 마무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1강, 2강, 3강 그런 것만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종합 문제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건 그냥 각자 선택에 맡기고요. 평소에 푸는 건 스텝 2, 3까지 풀어줍니다. 3까지 다 해줘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지금 일단 제가 다 읽은 것 같거든요. 일단 녹화는 일단 멈추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